2021년도 2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해설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문제 1과 2가 50점이고 선택형이죠. 그죠? 1번 문제를 풀거나 2번 문제를 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21년도 기출문제는 그 묘하게 이제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틀린데 묘하게 이제 그 재료가 그 50문제의 어떤 그 문제 소스 재료가 EDR 자료다라는 거죠. 예, EDR 자료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EDR 관련해서는 종종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그 EDR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리 이 전년도에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나올 수 있는 매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EDR을 처음 이렇게 들어보거나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보가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가공하고 조합하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1번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볼 건데요.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개요를 보니까 A차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B차량과 1차 충돌하였고 이후 A차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C차량과 2차 충돌하였다. 사실 이렇게 개요만 봐서는 뭔 말인지 사실 쉽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게 만약에 그림이 안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최소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식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림 형태로 이렇게 도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저쪽 그 개요로 설명드린 게 사실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B 차량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얘기고 A 차량은 지금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죠? C 차량 이렇게 온 거고. 근데 A 차량과 그 B 차량은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이제 재원이 나오죠. 거리 재원이 나와요. 그죠? A 차량은 예를 들어서 20.4m 전면 기준하면 정지선으로부터 전면 기준 20.4m, B 차량은 15.2m 이 진행한 다음에 충돌하였고 그 충돌로 인해서 A 차량이 그 어떤 회전을 먹겠죠. 이와 같은 충돌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C 차량과 충돌한 2차 충돌한 그런 사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있으면 좀 보다 명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문제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A 차량, B 차량 이렇게 그 EDR 자료가 다 제공이 돼 있어요. 그죠? A 차량, B 차량에 대한 EDR 자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고 차량에 추출한 EDR 자료가 표 1에서 이제 4까지 뒤에 제시되어 있는 그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고요. EDR 자료의 속도 데이터는 0.5초 간격, 당연한 거죠. 예, 순간 속도라는 거고, 각 차량의 EDR 정보 기록 기준은 0초, 0초를 기준해서 충돌 지점, 그러니까 충돌 이 시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죠? 마이너스 5.0인데, 그게 결국은 뭐다? 이 5초 전 얘기다. 그러니까 그 0초를 그 충돌 시점으로, 충돌이란 이벤트를 우리가 0초라고 기록하고, 그 전부터 그 5초 전을 또 기록하는 거라 이 충돌 5초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운전자 인지 반응 0.7초,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 이건 안 주어지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9.8m/s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는 감속이나 가속,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C차량 견인계수는 0.7로 줬고 계단식 같은 경우 관계식 프리 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 반올림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이 좀 주어졌어요. 그죠?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 1 보니까 1번 문제 질문 1이죠. 5점짜리인데 A 차량이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 1차 충돌하기 몇 초 전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질문 2는 똑같은데 B 차량의 위치를 1차 충돌 지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질문 3 같은 경우는 A 차량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 C 차량 위치를 2차 충돌 기준으로 해서 충돌 지점 기준으로 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질문 4 같은 경우는 C 차량 운전자가 A 차량과 B 차량 충돌 시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여 정지하였을 경우 C 차량 정지 위치를 2차 충돌 지점 기준으로 해서 구하고 A 차량과 충돌 여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EDR 자료를 여러분들이 EDR 자료가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사실 풀 수는 있어요. 사실 풀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EDR에 대한 전혀 몰라, EDR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면 제가 영상 EDR 찍은 거 있죠?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먼저 EDR에 대한 공부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DR 정보 이렇게 이벤트 1에 대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지금 A 차량에 해당되겠죠? A 차량 같아요. 그죠? A 차량의 EDR. 여기서 보면 0초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돌 시점을 기준하는 거죠. 0초라는 게 이 충돌 이벤트를 기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5라는 게 5초 전이다. 그래서 이 간격은 이 0.5초 사이 간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0.5초 사이 간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자동차 속도가 49, 50, 49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49, 50에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그냥 대략 이렇게 분석했을 때, 정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건 뭐다? 이건 그냥 등속기다. 그죠? 49, 50이라는 건 속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등속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엔진 RPM도 살짝 50km일 때 RPM이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보면 큰 저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았다는 얘기겠지만, 사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엔진 스로틀 열림량이 좀 열려 있어요. 그죠? 다른 것보다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50km일 때 49km보다는 50km일 때 살짝 열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악셀레이터를 조금 더 밟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미가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가속 페달 이 변이랑 보니까 이 3초에 조금 더 많이 눌렀다 이렇게 보시고, 제동 페달은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이 이벤트 2에 대한 이 사고 시점 EDR이 있는데요. 이벤트 2라는 거는 A 차량이 두 번 충돌했잖아요. 그죠? B 차량과 한 번 충돌하고, 그 다음에 C 차량과 충돌하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이제 두 번이 발생했는데, 이 두 번에 대한 정보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충돌하고 쭉 이동해서, 이동도 거의 50km로 이렇게 40km, 50km, 49km, 50km로 쭉 이동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감속되면서 충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돌 직후에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 직후에도 이 A 차량의 속도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다중충돌 사고 간격이, 여기서는 2초나 2000ms이기 때문에 2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중충돌하면 A 차량하고 관련된 게, A 차량까지 관련된 게 여기서 보면 요 3초. 그러니까 2초니까 여기 2.5초.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A 차량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A 차량 정보하고 요 부분은 중복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이 차량 관련된 거는 요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0에서 2초 사이 2초의 간격이, 그러니까 A 차량하고 B 차량 충돌, 그다음에 A 차량과 C 차량 충돌 사이에는 2초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초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필요한 2초만 여기서 따져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1 이게 대해서
이거는 지금 B 차량이죠. 예, 여기에 보면 B 차량인데 B 차량의 속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충돌 5초 전보다는 충돌 당시의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결국은 뭐다? 감속이 아니라 가속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A 차량 같은 경우는 저 속도를 안 줄이고 등속 운동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B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가속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자체도 가속이기 때문에 공기 유입이 많다는 얘기죠. 엔진에. 그러니까 이 엔진 엔진 뭐죠? 음. 자, 나머지 제동 페달이나 가속 페달 변이랑 이런 거 보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악셀레이터를 밟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 오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 페달 이 변이량은 좀 거기에 비례해서 커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차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EDR 자료가 있는데, C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뭐죠? 한 번 충돌한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충돌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의 이벤트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이 세 차량 모두 어떻게 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A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등속이고, B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증가하는 상태, C 차량 역시도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 자동차 속도가 증가하니까 엔진 회전수하고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이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속 페달도 더 세게 밟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A 차량, B 차량, C 차량 각 이 시간에 대해서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경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죠? 써줘야 되는데. 자, 먼저 질문 1을 볼게요. A차량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는 1차 충돌하기 몇 초 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A 차량이 이 전면이 정지선 지날 때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림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 거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속도하고 거리하고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시간을 여기 거꾸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정지선에서 B 차량까지 충돌하기 전까지 진행 거리는 몇 미터로 주어졌냐면 20.4m로 이제 주어졌죠. 정보가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 차량이 EDR 이벤트 자료들 이렇게 보면 B 차량 충돌부터 마이너스 1.5초, 그러니까 충돌 1초 전까지 49km로 주행했다. 이 부분 보면 49km 쭉 주행한 거죠. 그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2초에서 3초 사이만 잠깐 50km로, 사실 49나 50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지선에서 B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하나 구해봐야 되는데, 자, 충돌 1.5초 간격으로 24m를 등속으로 주행할 때 이동 시간을 산출하는 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 평균 속도가 같잖아요. 그죠? 이 평균 속도가 같기 때문에, 자, 1.5초까지 49km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20.4m 이동했잖아요. 그죠? 20.4m를 이 49km. 그러니까 여기서는 49를 바로 대입하면 안 되죠. 시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항상 차량 운동학과 관련된 거는 시속을 뭘로? 초속으로 바꾸라,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운동장 보존 법칙 적용할 때만 사실 양변이 이제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시속은 이 좌변과 우변이 동시에 시속으로 계산하면 그냥 시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초속으로 바꿔라,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돌 전 1.5초 등속 운동 했으니까 24km, 아니 20.4km, 20.4m죠. 예, 자꾸 이제 키로라고 제가 잘못 말하는데,
자, 충돌 전 1.5초간 등속으로 20.4m를 등속 주행 시 이동한 시간 산출하는 거다. 그거는 요 관계식에서부터 할 수 있다. 요 관계식이 사실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폭력의 정의에서 출발했다. 그죠? 속도의 정의에서 출발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실험식이나 이론식이 아니라 그 단순히 정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원래는 V는 이동거리를 뭘로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T하고 시간하고 V 값은 상호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죠?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은 결국은 뭐냐면 49km를 3.6으로 나눈 거. 그거를 2.4m로 계산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이 자체가 1.5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반드시 이제 주의할 게 이 문제에서 보면 이제 시속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시속은 차량 운동학 풀 때 다보다 초속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초속으로 바꾸는데 매번 지금처럼 뭐 3.6으로 매번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49는 3.6으로 나눴을 때 초속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미리 초속값을 이 답지 한쪽에 설정해 두고 나는 그걸로 전제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속으로 나타내도 돼요. 이 자체를 초속으로 나타내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지금 계산해 보면 1.5초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답은 그래서 A 차량이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는 1차 충돌하기 1.5초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 보시죠. A 차량이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 B 차량의 위치를 1차 충돌 지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질문 1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A 차량 정지선에서 충돌까지 소요 시간이 곧 충돌 기준 소요 시간 동안 B 차량이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질문 1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질문 1에서 우리가 구했었죠. A 차량이 정지선에서 충돌까지 소요 시간 1.5초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고요. 자, 이 1.5초라는 시간을 하고 이제 B 차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네, B 차량의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자, B 차량의 위치에 대한 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일단은 A 차량이 이 시간이 1.5초 동안에 충돌 소유하는 데까지 1.5초 동안에 그러니까 1.5초의 시간에 해당되는 그 시각에 B 차량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B 차량의 EDR 데이터에서 1.5초에 해당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속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충돌에서부터 그까지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속도를 이용해서 거꾸로 우리가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기한 게 뭐냐면 이 속도에 어떻게 보면 68km와 72km가 있잖아요. 그죠? 72km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위한 사실 문제 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속 68km나 72km나 사실 보면 4km고 우리가 초속으로 바꾸면 3.6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1 정도 되나요? 조금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암산으로도 사실 계산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근데 직관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요런 정도면 어떻게 계산될 거다라는 정도.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속도가 다 똑같으면 사실 등속이기 때문에 그냥 1.5초로 바로 해주면 되는데, 지금 0초, 그러니까 충돌할 때 속도는 72km고 0.5초 전에는 지금 68km이기 때문에 충돌 0.5초 전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8km,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뭐냐면 0.5초 전에 68km에서 충돌한 순간 72km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존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에 어떻게 보면 산술 평균값이 필요할 테고, 산술 평균값에다가
그 0.5초 시간 동안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0.5초라는 시간을 곱해주면 우리가 그 원하는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 산술식이 0.5초 이렇게 나왔죠. 0.5초간 평 이동거리 이렇게 D1이라고 우리가 표시했는데, 자, 이 형태로 보면 여기서 산술 평균 값이잖아 이게. 그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처음이라는 게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요 0.5초 전 요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제 충돌한 게 72km니까 그게 나중 속도가 72km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시속이니까 이거를 다 뭘로? 무조건 차량 운동학과 관련된 거는 초속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3.6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나눠졌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 전체적으로 보고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초속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뭐 이 3.6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속을 초속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번 이 3.6으로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원리를 알면 이거를 굳이 뭐 이 시속이다 그러면 밑에다가 초속으로 다 미리 계산한 걸 써놔도 돼요. 사실 미리 다 써놓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 초속값만 그대로 바로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요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얼마 나오냐면 9.72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0.5초간 9.72m가 됐고요. 자, 여기 0.5초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1.5초까지니까 1.5 사이는 그 68km로 다 어떻게 된다? 등속 운동이다라는 거 얘기죠. 등속 운동.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니까 뭐 우리가 그 이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그죠? 산술 평균 해봤자 68km 그대로니까, 평균값이 그대로니까. 그래서 그 68km에 해당되는 초속값,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는 그 1초간의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이에 0.5초, 이게 1초니까, 그래서 1초 대입해보면 18.89m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18.89m다. 그래서 정지선, A차량이 정지선 지날 때 B차량의 충돌 지점 기준 위치, 우리가 D라고 표현한다면, D는 이 지금 앞에 0.5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1.5초까지 등속 주행한 거리, 요 두 개를 더한 값, 그게 얼마냐면 28.61m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답은 여기서 보면 28.61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그러니까 EDR 데이터를 보는 그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충돌 순간과 그 다음에 충돌 직전의 순간, 그러니까 이쪽 중간도 마찬가지인데 이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속도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 두 개를 더해서 나눠준 값, 2로 나눠준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산술 평균 속도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 세 번째. 그 A차량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 C차량의 위치를 2차 충돌 지점 기준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A차량이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부터 C차량과 충돌까지 소요된 시간, 이 우리가 T라고 나타낸다면, 자, 요거는 정지선에서 B차량 충돌까지 소요 시간 앞에서 구했었죠. 1.5초, 1.5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차량과 그 충돌 후 C차량과 다시 충돌까지 소요 시간이 몇 초였죠? 2초였죠. 그죠? 2초. EDR 이 자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차량이 전면이 정지선을 지날 때부터 C차량과 충돌할 때까지 소요 시간은 총 3.5초가 되겠죠. 3.5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자체로는 사실 어려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3.5초라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3.5초의 시간을 봤기 때문에, 자, 3.5초 동안에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C차량에 EDR 정보가 있어요. C차량에 EDR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3.5초 전, 요까지 상황이죠. 요까지 상황. 그럼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속도 편차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 초간 간격으로 이 속도 차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구하는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똑같은 원리로 해서 어디까지? 3.5초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앞에 그 질문 2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돌 여기서 보니까 1초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등속계획이죠. 등속이니까 여기서는 뭐 VT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0 나누기 3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40이 사실 3.6으로 나누면 11.1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11을 미리 써놓고 여기 1초까지에 해당되니까 그냥 뭐 VT잖아요. 그래서 1초 해서 11.11m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풀이 할 때는 지금 이런 형태로 조금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1초 전에서 1.5초 이 사이 여기서 보면 이 37km에서 40km로 이제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충돌 1초 전하고 1초 사이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질문 2에서 똑같이 했듯이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값 내는 거, 산술평균 속도로 해서 곱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37km에 해당되는 부분, 40km에 해당되는 부분 초속으로 나눠서 산술평균 해준 거죠. 곱하기 0.5초 동안에 발생한 거니까 해주면 5.35m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반복적으로 또 여기서 보면 2초까지는 어떻게 된다? 2초까지는 등속이잖아요. 그죠? 이 40km, 여기서 37km죠? 네, 37km. 이 등속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 5.14m. 그 다음에 이 2.5하고 2.0초 요 사이 값이 존재하죠. 그죠? 사이 값에 대한 것들, 사이 값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주면 자, 이것도 5.07m가 되죠. 0. 요 사이에 되는 거. 그죠? 요 사이. 그 다음에 3.5초까지는 또 나머지 부분, 나머지 해당되는 구간은 36km로 등속이잖아요. 그죠? 36km로 등속이니까, 자, 등속 그대로 해주면, 1초 간격이죠? 네, 2초에 3초 간격이니까 1초. 1초 사이에 등속이니까 이거는 10m/s, 그러니까 10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C차량이 충돌 전, 여기서 이 내용으로 본다면 3.5초 전까지 자, 요거를 쭉 속도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온다? 36.67m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문제로 쭉 봤을 때는 1번을 알아야 2번 나오고 2번을 알아야 3번 나오고 뭐 이런 이 과정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질문 2나 질문 3이나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질문 4. C차량의 운전자가 A차량과 B차량 충돌 시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여 정지하였을 경우 C차량이 정지 위치를 2차 충돌 지점 기준으로 구하고 A차량과 충돌 여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뭐 그런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수학이나 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저 수학이나 물리 공식을 또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이거를 요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문제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1차 충돌 시 C차량 위치를 파악한 후에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주어진 정보들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주어졌나를 쭉 보면 1차 충돌과 2차 충돌의 어떤 시간차가 2초로 주어졌죠. 네, EDR 분석 자료를 통해서 2초로 주어졌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C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시점, 네, C차량 속도가 37km, 충돌 2초 전. 네. 그 다음에 C차량의 위험인지로부터 충돌까지 실제 거리는 21.6m였고 자, 위험인지 반응 시간은 0.7초로 주어졌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실험값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위험인지 반응 시간을 고려해서 그냥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차량 급제동 시 견인계수 0.7초로 주어졌다. 뭐 중력 가속도는 별 얘기 없더라도 9.8m/s. 요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듯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우리가 쭉 풀어봐야 되는데 이 C차량의 어떤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먼저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C차량이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은 사실 보면 37km로 이게 등속 주행했잖아요. 그죠? 등속 운동했어요. 그죠? 등속 운동했으니까
자, 그 시간, 그 0.7초로 우리가 주어졌어요. 인지 반응 시간은 0.7초로 주어졌고, 요때 등속 운동할 때의 속도는 37km니까, 자, 37km를 시속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6으로 나눠준 거고요. 거기에다 0.7초 동안에 이동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이 식을 통해서 7.19m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차량은 그 위험인지 반응 시간 동안은 등속 운동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감속 운동을 하겠죠. 브레이크가 실제 들어서 감속 운동하면서 쭉 간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충돌할 때까지 쭉 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이 감속은 일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걸 사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등가속 운동이 되겠죠. 감속이 일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등가속이 되겠죠.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 그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네, 등가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등가속 운동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뭐 보통 보면 정지했다 출발할 때 아니면 제동할 때 우리 견인계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발진 견인이냐 아니면 제동 견인이냐 이런 정도 차이만 있지, 사실 보면 둘 다 등가속 운동을 전제로 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등가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거리라는 건 이 요식에서 구할 수 있는데, 요식에서 이게 사실 보면 어디서 온 건지는 아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 아마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AD. 근데 A 값은 우리가 제동하거나 발진 가속할 때 어떻게 된다? FG, 그죠? 예, FG인데 우리가 발진할 때는 플러스 값을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속할 때는 마이너스 FG를 쓴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요 부분에 이동거리만 따진다면 요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에서 나중 속도는 우리가 0이라고, 그러니까 정지했다고 치면 요 정지까지 이동거리니까 요 거리로 우리가 나타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죠? 네. 아니면 여러분들 또 하나는 뭘로 쓸 수 있냐면, 사실 요 이동한 거잖아요. 이동한 상황이니까 이게 D는 해서 나온 거 있었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어떻게 된다? AT의 제곱.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자, 요걸 사실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든 저래든 간에 어떤 공식을 사용하든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공식을 이용했을 때 이 공식들에 보면 값들이 다 주어진 거잖아요. 값들이 다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D 값이기 때문에, 이 D 값이기 때문에 양변에 제곱을 취하면 이게 제곱되고 루트 없어지고, 여기죠? 양변에 제곱 취하고, 그리고 이 D만 남겨놓으면 요걸 FG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로 바꾸면, 자, D가 되고, 이쪽은 제곱 그대로 남고, 이 FG로 나눈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VI 값, 초기 속도 값은 37에 대한 시속에 대한 초속 값이니까 3.6으로 나눠져서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FG 해서 2 곱하기 우리 F값 아까 주어졌잖아요. 0.7로. 그죠? 그 다음에 G값에서 얼마 나왔다? 7.7m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등속 구간과 등가속 구간에 대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차량 운전자가 이제 위험을 인지한 후 정지하기까지 이 이동 거리는 당연히 이 두 개가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정지거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실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걸 다른 용어로 따지면 공주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주거리, 이거는 제동거리. 그죠? 두 개 합쳐서 위험 발견에서부터 정지하기까지, 그걸 우리는 정지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 문제가 사실 보면 정지거리를 묻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두 개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값은 14.89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C차량이 급제동한 다음에 정지하였을 경우, 급제동해서 정지하였을 경우 충돌 지점 기준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충돌 지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체 길이가 여기서 보면
얼마로 나왔냐면 21.6m 앞에서 우리 그 했었죠. 기준값 해갖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급제동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정상적으로 급제동했다 그러면 14.89m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89m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C차량 급제동 그 정제했을 때 급제동 후 정제했을 때 충돌 지점 기준으로는 얼마나 나오냐면 6.71m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바꿔 말하면 그 C차량 운전자가 그 AB 차량 두 차량 이제 꽝 충돌을 했잖아요. 그죠? 꽝 충돌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급제동해서 정지했다라고 치면 C차량 운전자는 2차 충돌 지점 기준 6.71m 이전에 이제 정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A차량 이렇게 쭉 오는 거를 그 6.7m 전에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충돌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1번을 갖다가 우리가 쭉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가 그냥 설명만 쭉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ED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만 조금 갖고 있으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번도 그렇고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그럼 2번에서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